셀트리온 합병 후 신약 개발을 위한 막대한 소요 자금의 조달 방법은 자사주 활용, 투자 유치 아니면 셀트리온 화요일 플러스 2.15%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2.62%, 제약도 플러스 3.36% 상승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오늘 거래량 증가는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죠. 어쨌든 두 종목 모두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의 저점은 지지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제약은 신저가 이후에 어저께 오늘 양봉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넘기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146억의 매수 우위, 기관 투자가들도 1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역시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또한 셀트리온 제약 역시 외국인들 15억, 기관들 13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세 종목 모두 외국인 기관들이 소폭이긴 하지만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가의 모습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이후에 결국의 청사진은 신약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이 막대한 자금들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자금들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번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을 해서 셀트리온은 총 200만 주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그런데 합병을 추진 중인 이번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원래 쭉 보시면 30만 주대였는데 이번에는 69만 6천 주니까 크게 늘린 상황이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어쨌든 합병을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요 8,433주에 불과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총알을 아끼고 있다, 중요한 시점에 쓰겠다, 이런 이유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은 10,000주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올해 들어서 총 190만 주대의 자사주 매입인데 이번 매입이 69만 주니까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요 어쨌든 이 합병 기간 중에서 중요한 시점이 바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중에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주가 관리 차원으로 접근이 될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과연 합병 이후에 신약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그 자금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8월 24일 목요일 날 온라인 간담회 IR에서 서정진 회장께서 밝힌 내용 가운데서 하나가요.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상장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 간담회를 하는 동안은 다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계획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넘어간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신약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M&A를 통해 가지고 신약을 만들겠다. M&A를 한다 하더라도 자사주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A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개발을 해서 신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합병 초기에는 어쨌든 1개 내지는 2개를 일단 내놔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막대한 자금들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금을 현재 상황에서 자사주를 활용한다든가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잖아요. 해외 투자를 유치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특별하게 회사 입장에서요 현금이라든가 자금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서 회사가 계속 돌아가는 가운데서 영업을 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자금들에 대한 준비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난 8월 24일 날 2차 IR을 통해서
서정진 회장께서 이야기한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상장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셀트리온의 도전, 서정진의 승부수, 지주사 상장 검토의 함의, 즉 지주사는 셀트리온 홀딩스잖아요. 이것을 상장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숨은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내년 말이나 늦어도 2025년에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을 검토를 할 것 같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2단계 합병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도 상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어디까지나 자금 조달 차원에서이다. 신약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이라는 승부수를 또 한 번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즉 신약을 위한 자금은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 조달 방법이 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약을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은 바로 지주사에 있다는 것이죠. 즉 서정진 회장의 지분을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금력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상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서정진 회장의 지분은 97.2%다. 지배력을 행사할 절반가량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각을 하더라도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는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지주가 서정진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절반은 팔아야 되죠. 50% 이하로 낮춰야만 상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이야기는 절반 정도를 팔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금액만큼의 자금이 확보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은 신약 개발이라는 비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또 한편 중요한 것은요. 2세들한테 경영을 넘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번에 먼저 하는 성계 문제가 아니고요.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1차적인 것이죠. 신약을 분명히 개발을 하겠다는 강력한 숨은 뜻,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번 합병은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또다시 하면서 이번 합병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지분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사에 나온 내용은 조금 틀리고요. 이번에 5월 31일 날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 홀딩스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 공시를 통했을 때 지분율이 나왔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지분율은 98.13%로 나와 있는 상태죠. 어쨌든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이란 것은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줄인다는 이야기죠. 그만큼의 상장에 따른 자금 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이후 셀트리온의 미래 비전, 즉 신약 개발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8월 17일 날 장 끝나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잖아요. 8월 18일 날 이후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의 경우에 계속 매도입니다. 금액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단위는 1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합병 발표 이후에 오늘 이제 146억 정도 매수를 한 것이고요. 물론 25일 날 18억 정도의 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요. 기관들 역시 비슷한 형태였는데요. 아직 기관들도 매도 쪽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죠. 헬스케어는 합병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지금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매도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병 발표 이후에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도 기관들도 아직은 합병 이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즉 합병 이후에 실적에 대한 인식들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없애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회사 측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합병 기간 중에서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리고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 이런 측면에서의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계획 이러한 부분들은 합병 이후에 대해서도 신약과 관련해서도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식들이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란 측면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실적과 관계된 재료들이죠. 즉 램시마 SC, 진펜트라에 대한 재료, 그리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재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씩 가세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주주 확정 기준일이 9월 1일이란 부분이죠. 이 주주 확정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좀 빠르면 오늘부터고요. 그리고 내일은 주주 확정을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빌려준 주주들이 다시 이것을 리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의 공매도의 리콜에 따른 쇼커버링은 내일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러한 현상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9월 25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점 가운데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라는 측면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전체적인 스케줄 하에서 여러분 시간별로 하나씩 우리가 따져가면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점에 가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자는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